만일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왔는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조금도 지체 없이 저는 공부에 자잘하고 희망을 잃은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재능을 마음껏 세상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 고등학교 입시학원, 대학교에서 대학생을 가르친 선생으로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로, 대학교 강사로, 서울여갑 대일학원, 노량진에 있었던 한샘 정진학원 등에서 10만 명이 넘는 학생을 가르친 최고의 강사로서 경험하면서 터득한 교육 방법을 여러분들이 호응하신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첫째, 학습 동기가 분명하게 유발되어야 합니다. 즉, 왜 공부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다. 동기부여에는 연령별로 다르고 계층별로, 환경별로, 학생 개성에 따라 다릅니다. 둘째, 아무리 동기부여가 잘 된 학생이라도 학업 성취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절박함이란 어떤 욕구보다 더 절실하게 느끼고 모든 결정 사항의 최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령과 환경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특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훌륭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맞도록 절박함을 잘 각성시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야 할 동기와 절박함이 있어도 자신감이 없으면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것은 정말 고도의 가르치는 교사의 능력이며 기술입니다. 이때 잘못하여 자신감을 잃게 만들게 된다면 정말 기행적인 행동을 하거나 괴팍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거나 오락에 쉽게 빠지게 되는 폐륜화가 됩니다. 특히 부모님의 말에 반항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므로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기행적인 아이들을 섬세하게 상담해 보면 99%의 학생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자신감 상실에서 오는 좌절로 인한 자신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교정하고 바로 세우는 데는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려웠습니다.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교사들의 능력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아무리 지식이 풍부해도 학생이 알 수 없는 언어로, 학술적인 언어로, 즉 학생의 언어가 아닌 학술적인 언어로 가르친다면 쉽게 자신감을 심어주지 못하고 학생을 잘 지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잘 가르치는 교사와 못 가르치는 교사의 확연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제가 교육을 하면서 학교에서 부적응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그들의 심리적 원인의 대부분이 부모님과 자신이 기대하는 욕구를 성취할 수 없다는 좌절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시험을 감독하는데 시험 시작한 지 10분 정도 되었을 때 한 학생이 선생님 시험 다 쳤는데 나가도 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 열심히 다시 한 번 더 훑어봐라고 했지만 계속 우김으로 시험지를 제출하라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시험지를 앞에 내고 나간 학생은 밖에 나가더니 다시 창문을 들여다보면서 친구들을 자꾸 불러내거나 3번은 가가 답이야 라고 하면서 친구들을 웃기려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꾸중하고 멀리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제출한 시험 답안지를 보니 정답 기록이 나, 가, 라, 나, 가, 라, 다 나가라와 같은 일정한 규칙성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학생이 시험지를 받아보았을 때 얼마나 속이 답답했으면 이렇게 쓰고 웃으면서 나갔겠습니까? 웃으면서 당당하게 제일 먼저 제출하고 나갔지만 이 학생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을 것이며 아마 속에 불이 났을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학생은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알아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1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 그것도 매일 계속해서 지속되는 학교 생활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학교는 창살 없는 감옥이요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정신 이상이 생기지 않고 매일 학교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인내심이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끝난 후 그 학생을 불러 조용히 만나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 학생은 깊은 내면의 공부의 필요성과 절박함이 누구보다 강렬했지만 자신감 상실로 좌절감이 너무 컸기에 선생님에 대한 반항과 친구에 대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행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의 상실로 좌절한 학생임을 알고 그에게 너도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했더니 선생님, 저는 정말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머리가 나빠요. 그렇지 않아.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선생님은 제가 머리 나쁘다는 것을 저도 알고 부모님도 알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즉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도록 단계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학생과 친해지기로 작전을 세웠지요. 너는 내 말대로 한다면 분명히 우리 반에서 5등 이내에 들어가게 만들어주겠다고 말하면서 방과 후 매일 30분씩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선생님 정말 저도 노력하면 가능할까요? 그럼 가능하지. 그 학생이 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낀 후부터는 그는 너무나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3학년 올라갈 때는 상위 그룹에 들었고 재수를 하였지만 그가 바라던 명문대 희망학과에 입학하게 됨을 보았습니다. 만일 이런 유형의 학생들이 좌절한 상태로 사회에 나간다면 얼마나 비관적인 삶이 되었을까요? 이들 중에는 간혹 좌절감에 사로잡혀 살아있는 사회적 흉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학생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자신감의 상실을 시키는 대부분의 원인은 불행하게도 가장 가까운 부모님의 절망적인 말에 쇠뇌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야, 이것도 몰라? 바보처럼 이라는 수없이 반복되는 질책이 바로 학생들의 머리에 각인되어 쇠뇌된 것입니다. 교사로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쇠뇌된 나는 머리가 나빠 할 수 없다는 좌절한 학생들에게 하면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너도 노력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은 것입니다. 네 번째, 학생들이 각자의 능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개성과 능력에 맞게 교육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학생들의 학습 동기부여, 둘째 공부해야만 하는 절박함, 세 번째 공부는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 네 번째 학생의 특성과 개성에 맞는 교육 방법. 다음 2편에는 학습 동기편으로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 자세하게 예를 들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전체적인 강의 내용 윤곽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